다음은 기존의 기능에서 변경된 옵셋 3D 커브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 9.0에서는 이 기능의 이름이 3D 커브 옵셋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NX 10으로 1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는 옵셋 3D 커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의 위치도 기존에는 인서트에 캠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이라고 하는 곳에 3D 커브 옵셋이 있었는데, 현재는 NX10에서는 인서트에 디바이드 커브 안에 옵셋 3D 커브라는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기능은 옵셋하고자 하는 어떤 커브, 즉 솔리드 형상의 엣지라든지 스케치라든지 그런 형상들을, 모서리 형상들을 가지고서 옵셋을 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NX를 켜놓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를 이렇게 10 버전을 열어놓고요. 예제 파일은 블럭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기능은 커브라고 하는 항목에 가시면 옵셋 3D 커브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올 거고요. 자, 커브라고 하는 항목에서 내가 그려놓은 솔리드 바디에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지정을 해서 옵셋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방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옵셋 커브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과 거의 뭐 좀 다를 바가 없고요. 자, 여기 세팅해 보시면 어드밴스드 커브 핏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를 해놓고서 메소드를 보시면 디그리 앤드 세그먼트, 디그리 앤드 톨러런스, 킵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디그리 앤드 세그먼트는 말 그대로 함수값과 분할값을 입력을 해서 옵셋하고자 하는 커브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디그리 앤드 톨러런스는 함수값과 공차를 넣어서 만들겠다라는 조건인 거고, 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속성을 유지한 상태로 옵셋 값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러면 디그리 앤드 세그먼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그리 앤드 세그먼트를 실행을 하시면 디그리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세그먼트라는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함수인데 이 값은 1에서 24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그먼트라고 하는 값은 1에서 999까지의 분할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디그리 값을 약 3 정도로만 두고요. 그리고 세그먼트를 3 정도로 똑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 커브에서 노로 두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선택한 선만 옵셋을 시키는 거고요. 제가 얘를 제너럴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원의 곡선으로 옵셋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그리 앤드 세그먼트라고 하는 조건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그리 앤드 톨러런스라고 하는 조건은 함수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끝의 모양이 변한다거나 선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1차부터 24차까지 넣을 수가 있죠. 24라고 한번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이 많이 튕겨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함수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이 이 함수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대 뭐 한 3차 정도까지만 넣으면 웬만한 곡선을 옵셋하는 데는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이 선에 대한 속성을 유지를 하면서 옵셋을 하다 보니까 끝에 부분이 좀 깨지는 현상이 나오거나 좀 쭈글쭈글하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유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옵셋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디그리 앤드 세그먼트 정도로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옵셋 3D 커브라고 하는 기능에서 추가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트림 시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기존에 사용하던 NX 9.0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똑같고요. 자, 단순 이름에 대한 명칭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명칭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NX 9.0에서의 이름은 트림드 시트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변경된 이름은 NX 10에 와서 트림 시트, 그리고 기준면 선택하는 항목 중에 바운더리 오브젝트라고 하는 항목이 바운더리라고 명칭만 간단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트림 앤드 익스텐드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트림 앤드 익스텐드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가 선, 또는 즉 모서리를 선택해서 바이 디스턴스라는 거리값을 주고 면을 늘리거나 또는 퍼센테이지 값을 주어서 늘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자, NX10에서는 이 두 가지의 옵션을 삭제를 하고 특정 위치를 선택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과 두 개의 선택된 면의 모서리를 한 번에 만들어 줄 수 있는 옵션, 이렇게 두 가지로 옵션 기능이 축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NX를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텐드 시트라고 하는 신규로 추가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트림 앤드 익스텐드라는 기능에서 거리값을 주고 연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삭제가 되면서 이 기능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늘리고자 하는 면에 모서리를 선택해서 거리값을 주고 늘릴 수 있는 기능과 특정 기준면을 선택하여 늘릴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유저분들이 면을 늘리거나 하실 때는 이 익스텐드 시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값만큼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NX를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의 시트로 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해놓고요. 기능은 서페이스 안에 앞에서 설명했던 트림 앤드 익스텐드라고 하는 기능 밑에 보시면 익스텐드 시트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콘을 실행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눌러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자, 리미트라고 하는 곳에 항목에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자, 이 옵션을 화살표를 눌러서 펼쳐보면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until select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옵셋, 내가 늘리고자 하는 면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그 면이 선택이 되면서 늘리는 방법은 값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화살표를 잡아당기셔서 늘려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쭉 잡고 늘려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꼭 선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리고자 하는 곳에 모서리를 전부 다 이렇게 잡아서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용자분이 필요한 선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until selected라고 하는 기능은 마찬가지로 늘리고자 하는 면에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늘리고자 하는 면에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늘리고자 하는 방향의 기준면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면까지 형상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텐드 시트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면을 늘릴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처 모델링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 즉 싱크로너스 모델링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은 딜리트 페이스라고 하는 기능 중에 타입에 들어가면 블렌드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블렌드라고 하는 옵션이 뭐냐면 어떤 특정 R값을 지울 때 우리가 페이스나 홀 또는 블렌드 사이즈를 가지고서 선택을 해서 지우실 수가 있었는데, 이 블렌드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R1 값으로 잡혀져 있는 형상만 일괄적으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R만 선택을 해서 지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이 기능도 NX를 실행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X 예제 파일은 이런 간단한 형상이 있습니다. 자, delete paste라고 하는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elete paste라고 하는 기능은 홈에 가시면 이렇게 delete paste라고 하는 아이콘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NX 9.0에서는 우리가 페이스, 홀, 블렌드 사이즈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기능은 있었는데 NX 10 버전에 오면서 블렌드라고 하는 이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이 블렌드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형상에 들어가 있는 블렌드들, 즉 모든 알값들을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된 알값만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에 쓸데없는 이 원통의 면이라든지 어떤 잡혀서는 안 될 면들이 안 잡히고 선택된 알들만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들만 일괄적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인 딜리트 페이스에 블렌드라고 하는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알값을 지우거나 하실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의점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알값들은 좀 지우는 작업을 하실 때 순서에 의해서 지워주셔야지 아무거나 무조건 잡아서 지우시면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하시면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지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의 즉 싱크로너스 모델링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었습니다.